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1차 관문인 요건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이 다음 단계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아서 이 앞전 영상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고 등급이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급, 어떤 분은 3급, 어떤 분은 5급, 또 어떤 분들은 6급 이상, 어떤 분들은 7급,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최소 7급이라도 등급 판정을 받으면 좋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등급 기준 미달을 받습니다. 어떤 대상은 약 50% 정도가 등급 미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렵게 해서 등급을 판정을 받으셨던 분들이 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몸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또 다른 질병이 생겨서 또 신체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을 다 합해서 새로 신규로 신체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신규 신체 검사지만 대부분 등급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시 판정을 받고 싶다 하면 재판정 신체 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내용 같이 제가 잠시 후에 현황판을 보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전체적인 우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재판정 신체 검사 후에, 그러니까 몇 명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했는가 하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1097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승급은 687명이 승급을 하였고 하락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변동 398명, 무변동은 승급도 하지 않고 하락도 하지 않는 내 등급 그대로 변동이 없는 분들을 무변동이라고 하고, 하락 12명 중에서 기준 미달이 6명이 나왔습니다.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이렇듯 재판정 신체 검사는 많은 분들이 승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분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한다고 하여 신체 검사 후에 그분은 승급을 할 수도 있지만 나도 똑같이 승급을 하냐? 그러면 그거는 아니란 거죠. 친구는 승급을 했지만 나는 무변동일 수도 있고 하락일 수도 있고 또 그 중에서 기준 미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제 댓글로 기존의 당뇨 합병증으로 해서 7급을 판정을 받으셨는데 지금 시력 상태가 좌측 우측 얼마다, 재판정 신체 검사하면 승급을 할 수 있냐,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제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공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공부를 하라고 하는가 하면 고엽제 질병만 해도 총 64개고 그 외에 나머지 질병과 관련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시력은 또 왼쪽 시력 다르고 오른쪽 시력 다르고 한쪽이 실명됐느냐 실명되지 않았느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런데 공부를 하시게 되면 물론 제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뇨병이 되었든 어떤 질병이 되었든 간에 기본적으로 많은 영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제 영상들 찾아보면 당뇨병으로 인한 안과와 관련된 내용들 또 몇 개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답변 달아드리면 간단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기준 미달 받았다가 7급으로 이렇게 승급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질문을 계속 해 오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7급을 판정을 받으셨고 그분이 이제 다시 또 6급으로 승급을 하기 위해서 또 질문을 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제대로 공부를 하셨으면
제게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6급에 해당하는 시력 수치가 있고 또 그 다음 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시력 수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영상으로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미. 그런데 공부를 안 하시고 이렇게 질문을 해 오시면 물론 질문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좋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번에 또 그와 관련된 걸 가르쳐 드리면 다음번에 또 질문을 하십니다. 왜?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자꾸 윗등급으로 승급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면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기 때문에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위 등급 판정 현황은 어떤 내용인지 실질적으로 그 현황판을 보면서 차근차근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4월 상위 등급 심사 판정 현황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4월 30일 기준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전체적인 숫자는 연간 누계입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 지금 이 숫자가 나타났지만 만약에 2025년 12월 말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하면 하락 숫자는 배 이상 늘어나고 기준 미달 받으시는 분들도 배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등급별 현황 누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급 1항으로 1명, 1급 2항 1명, 1급 3항에 3명, 2급에 14명, 3급에 449명, 4급 27명, 5급 183명, 6급 1항 315명, 6급 2항 935명, 6급 3항 305명, 7급 637명, 기준 미달은 1586명입니다. 기준 미달이. 그리고 신체 검사와 관련해서는 신규 신체 검사가 있고 신규 신체 검사에서 이렇게 기준 미달을 받거나 7급으로 판정받으시는 분들, 6급 3항으로 판정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를 하십시오 해서 그분이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신체 검사를 받고 등급 판정을 받았더니만 만약에 7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7급으로 판정 받으신 분이 분명히 제 영상들을 보고 공부를 했을 때는 6급 이항에 해당될 것 같은데 7급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다시 재심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다, 억울하다. 국가보훈부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 상태와 기준치 신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표를 봤을 때는 6급 이항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7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억울하니 다시 한번 다시 재심 신체 검사를 해달라 하고 신청하는 게 재심 신체 검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125명이 기준 미달 받았지만 총 189명 중에서 나머지 기준 미달을 제외하신 분들은 다시 다 윗등급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신체 검사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등급이 안 나왔다. 무조건 무턱대고 그냥 내가 원하는 등급이 안 나왔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내가 그만큼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됩니다. 7급에 해당될 때는 어떤 증상일 때 7급이고 또 어떤 경우에 6급 이항에 해당되고 어떤 경우에 5급에 해당되는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내가 신체 검사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받으면서 이미 본인은 나는 6급 이항 정도는 나오겠구나 알고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7급이 나왔다. 그럴 때 억울하다. 다시 재심 신체 검사를 해달라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신체 검사 받았는데 기준 미달 나왔다. 이분들이 다시 재심 신체 검사 해봐야 또 기준 미달 받습니다. 예를 들어 7급 받았던 분도
어떻게 7급이 나왔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도 재심 신체 검사 한다니까 나도 또 재심 신체 검사하고 그러면 올라가겠지. 요행이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또 승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주 극히 희박한 경우고 대부분 본인이 정확하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아, 나는 6급 이항에 해당될 수 있겠다. 그러면 재심 신체 검사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본인이 봤을 때 이건 억울하다. 그러면 바로 또 행정심판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그러니까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따르면 어떤 질병은 어떤 수치가 나오면 6급 이항에 해당된다. 그랬을 때 내 질병 상태도 어떤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6급 이항에 해당되는데 왜 7급으로 판정을 해줬냐? 이거는 억울하다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구제를 하고 승급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그냥 국가보훈부에서 처분을 해주는 대로 그대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알면 아는 만큼 국가보훈부와 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심을 통해서 한번 다시 신체 검사를 또 하고 그래도 억울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하고 그래도 정말 억울하다 그러면 변호사 신청해서 행정소송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 이렇게 단계 과정을 거칠 수가 있지만 모르면 그냥 그 상태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규 신체 검사에서 억울하신 분들이 신청하는 게 재심 신체 검사. 재심에서도 다시 이렇게 기준 미달 받고 신규에서도 기준 미달 받았던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 약 2년 정도 시간이 흐르거나 아니면 한 몇 개월 후에 다시 몸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내 몸이 다시 더 악화되었다. 다시 재확인을 해달라 하는 경우가 여기 재확인 신체 검사이고 여기 있죠? 여기 재심의 신체 검사는 어떤 것인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서 이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재심의 신체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확인 신체 검사는 기준 미달 받으신 분들만 신청을 하는 게 재확인 신체 검사. 자, 그리고 이제 7급이나 6급으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몸 상태가 이제 악화되었습니다. 악화되다 보니 당연히 다시 또 재판정을 받아야죠. 한번 7급은 영원한 7급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7급으로 계시다가 몸 상태가 악화되면 무조건 악화되었다고 해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다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락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아차 잘못하면 하락을 할 수도 있고 기준 미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정 신체 검사는 아시는 분들만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알만하다, 자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제 영상들 오래된 영상들 보시면 제가 계속 재판정 신체 검사 하십시오 했는데 이제는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재판정 신체 검사 하셔가지고 하락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급을 하고 싶으시면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를 하시면 길이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내가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도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이겠다. 아니면 아차 잘못하면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재판정 신체검사하면 무조건 승급한다. 이렇게 확신이 들 때 재판정 신체검사 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내가 상위 등급에 해당되는구나 하고.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를 보시게 되면 1097명 중에서 1급 이항으로 1명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정 신체검사입니다. 1급 사망도 2명이 판정을 받았고 2급으로 10명, 3급으로 235명, 4급으로 19명, 5급으로 92명, 6급 1항으로 164명, 6급 2항은 333명, 6급 3항은 82명, 7급은 153명, 그리고 기준 미달 6명입니다. 6명이 기준 미달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 등급 변동 사항을 보시게 되면 전체 재판정 1097명 중에서 총 687명은 위로 승급을 하셨습니다. 7급에서 6급 이항으로, 6급 이항에서 5급으로, 또 어떤 분은 6급 이항에서 3급으로 껑충 뛰어서 올라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3급에서 1급 이항으로 승급하신 분도 있고, 5급에서 1급 3항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재판정 신체검사는 이런 것입니다. 본인 몸 상태가 악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등급을 다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재판정 신체검사인데, 변동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변동. 7급일 때 신청을 했는데 큰 변동사항이 없다. 그래서 그대로 7급으로 다시 판정을 받으면 무변동이라고 합니다. 6급 이항에서 신체검사를 했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다시 6급 이항. 이거를 무변동이라고 합니다. 똑같죠? 6급 1항도 똑같습니다. 그대로 6급 1항으로 다시 판정을 받으면 무변동. 이런 분들이 398명, 약 400명 정도는 변동이 없고 687명은 승급을 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12명,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총 12명이 하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4개월 동안. 그런데 그 중에서 기준 미달로 6명이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6명. 자, 이 12명 하락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5급에서 6급 이항으로 하락을 한 경우도 하락입니다. 6급 이항에서 7급으로 하락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3급에서 7급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어떻게 3급에서 7급으로까지 하락을 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등급을 받으셨던 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유공자분들도 많지 않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높은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신법에 올수록 자꾸 신체검사가 어려워지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려고 신체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신체검사와 관련된 규정이 정말 많이 바뀌다 보니 예전에는 3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6급에 해당될 수도 있고 7급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그만큼 예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물론 국가보훈부에서 들으면 기분 나빠할 소리지만 뭐 많은 분들이 그냥 얼렁뚱땅해서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있었는가 하면 그 틈을 알기 때문이죠. 그 틈을. 그래서 지금은 국가보험에서 그 틈을 메꿔버렸는데,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해서도 아주 큰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구멍을 이용을 해가지고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5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큰 구멍을 싹 메꿔버렸습니다. 그렇듯이 예전에는 예를 들어 상급을 받았던 분들이 이렇게 뭐 6급을 받을 수도 있고 7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하락입니다. 하락.
자, 그런데 문제는 7급에서 기준 미달을 받으신 분들도 나오고 6급 이항에서 기준 미달을 받아버리는 분들도 지금 나옵니다. 몇 명이? 6명이 기준 미달을 받았습니다. 6명이. 이제 4월 달인데 4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6명이 기준 미달을 받았으면 12월 달까지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12명에서 15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올해만. 작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준 미달을 받았습니다.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하락도 문제죠. 당연히 5급에서 6급 이항으로 떨어지면 보상금도 떨어지지만 나중에 배우자 유가족 보상금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약 1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데 6급 이항에서 7급으로 떨어져도 약 100만 원 정도가 또 차이가 나고, 그러니 하락도 큰일이지만 기준 미달을 받아버리는 것은 또 얼마나 더 큰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재판정 신체 검사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내용 잘 듣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재판정 신체 검사 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알면 내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말고 나중에 조금 더 심해졌을 때 그때 해야 되는지 본인이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공부하신 만큼만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 신체 검사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 잘 생각을 하고 재판정 신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